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이제 청강 같은 거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흔하게 하는 얘기 중에, 노프 팀장을 처음에 영상을 보거나 하게 되면, 이제 비호감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쓸데없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생들이나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근데 많이 이런 얘기 하시진 않는데, 그래도 은연중에 청강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마디씩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저는 상대방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도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왜 그렇게 비호감스럽게 행동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처음엔 비호감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괜찮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굉장히 욕하거나 막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IT 업계 뭐 아름답고 멋지고 막, 막 그런 얘기만 주로 하잖아요. 근데 막 가면은 막 쓰레기 같은 개발자 있다 막 되게 막 짜증난다 막 같이 협업하면 막 돌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말을 계속 좋은 말만 해도 되는데 뭐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공부하세요 이렇게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너는 그러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이제 그냥 끝나면은 좋죠. 그러면 안티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이제 제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비판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이 현실도 사실 잔혹함도 있고, 사실 어려운 게 되게 많고,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포장되어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현실을 알려주고, 현실에서 개발업계에 갔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현실을 누구보다도 좀 잔혹하고 비판적으로 봐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자라면. 그래서 좀 그렇거든요. 근데 왜 비판이 좋은지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문제의 본질을 상대에게만 찾는다는 것, 흔히 말하는 남탓.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단체로 해요. 5대5로. 그 게임을 하는데, 내가 못해서, 내가 뭐, 페이커만큼 잘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다 못해서 이제 진 건데, 뭐, 정글러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유저의 탓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정말 맞는 걸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그래도 1인분은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의 문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상대방이 트롤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잘하면은 사실 그게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문제의 본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같이 보자는 거지.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일단 상대에게만 찾는다는 게 왜 위험한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의 대부분 양쪽의 과실이나 민감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는 불편한 얘기를 해야만 한다. 서로 칭찬만 하면 발전이 없다. 저에게 강사가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어떤 친구가 너무 코칭이 잘 안 된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대1로 그 친구가 문제 있으면 그걸 무조건 봐줘야 직성이 풀리는, 제가 그렇게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할지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학생과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그게 힘든 거야.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파트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가진 문제점도 있지만 강사의 코칭 방식에서 이 친구를 케어해줄 수 있는 방식이 좀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다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교육기관 입장에서
강사는 완벽하고 학생은 부족하고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균형 있게 봤더니 그 강사한테도 좀 해줘야 될 코멘트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사실 우리는 좀 못하는 친구들을 주로 만날 거고 그 못하는 친구들이 가진 성향이 다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않다. 근데 그거를 개선하는 개선법에서 문제를 찾아야 사실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비판은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강사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친구가 안 되면 저의 무능함도 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보다 더 잘해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도 철퇴를 똑같이 가하죠. 너는 지금 내가 너랑 약속한 노력은 지금 이거랑 이거였는데 이거를 네가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요 정도가 있고 나는 또 그거를 관찰을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같이 보통 문제를 보려고 해요. 그렇게 미친듯이 봤는데도 아예 걔 문제다. 그냥 아예 안 했다. 공부를 안 해왔는데 뭐 다시 뭐 늘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상대방에 되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양쪽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진짜 웃긴다니까. 다수가 항상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상황에 지배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뭐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실제로 여러 실험에서 굉장히 나온 건데, 인간은 상황이 되게 약해요. 대표적으로 히틀러를 얘기하고 싶은데, 히틀러가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의 대다수가 히틀러를 지지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했겠죠. 근데 그 상황조차도 사실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학살한다는 건. 근데 그 상황에 비판을 안 한 거죠. 비판을 안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지배당한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간부나 아니면 히틀러 본인조차도 이 비판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학살과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히틀러의 역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다수가 항상 옳지 않다는 걸 히틀러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항상 반성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반성의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보통 제가 개발자들을 보면 항상 좀 답답한 게 뭐냐면 회사 욕은 오지게 해. 상사 욕은 오지게 해요. 근데 내가 그 상사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솔직히 문제가 좀 있어. 많아. 근데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뭐 철두철미했으며 야근도 개쩔었으며 사장 새끼는 나쁜 새끼고 이런 식의 패턴을 자꾸 보여줘. 근데 그런 사람들 발전 없어요. 자기의 문제가 없는데 사장만 바뀌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못한다는 거는 교육기관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항상 잘못 코칭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교육업계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교육법의 문제도 생각하고 팀노바 교육법이 일반적인 곳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 이 교육법이 잘못됐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비판을 한 거예요. 저 자신도. 그리고 교육업계에서 제가 학원이나 이런 데를 제가 10살 때부터 코딩을 했는데 지금 25년 동안 코딩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학원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교육기간은 거의 7, 8개 거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실 그 교육법의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코칭 방식을 다르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 아마 선배들이 했으니까, 강사 업계의 선배들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하지 않았다면 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불편함이 때로는 사실 되게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사실 더 많은 대중들이나 어떤 많은 학생들은 더 나은 결과를 주는 학원을 원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더 나은 기술. 우리 봐봐. 버스 안내원이 왜 사라졌어? 버스 안내원이 정말 뛰어난 버스 안내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양산업이라는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더 나은 대안이 나왔을 때 생기잖아요. 전자 설비로 하니까 더 저렴하고 잘 되더라. 이러니까 빠진 거잖아. 왜 우리 필름 카메라 왜 사라졌는데 코닥이나 이런데 지금 다 망해서 다 사라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고 좋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걔네들이 그 자기 산업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안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대표적으로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나 이런 뭐 에볼라 치료제 같은 그런 것들에 기여를 하면서 애초에 바뀌어졌어요. 왜냐면은 필름 산업이 화학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 화장품에 굉장히 썼을 때 굉장히 괜찮은 그런 기술인가 봐요. 그래서 후지필름은 그렇게 전환을 해서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좀 비판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 괜찮다, 좋다, 좋다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상적인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비호감이 되든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문제야, 교육법의 문제야. 그러니까, 비판을 상대방한테만 하면 절대 발전 없어요. 저도 제가 학생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렇게 코칭을 하고, 제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제하려고 하고, 항상 제가 분기별로는 꼭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불편하고 저도 사실 기분 나쁘죠. 나쁘지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겠어.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그냥 솔직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냥 막 그럴듯하게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정보성 이런 그런 스타일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걸 이미 잘하는 개발자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그거를 해가지고 같은 얘기 또 할 이유가 없잖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나 개발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꼬집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취향이 아니면 뭐 다를 수 있죠, 스타일은. 어쨌든. 근데 이제 팀너바가 결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연봉 평균이 거의 지금 120명 가까이 되는데, 졸업생이. 돼가지고 지금,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구직한 친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연봉 평균 3,600대고, 교육청에서 와서도 확인하시고 가셨어요. 왜냐면 허위 과장 광고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 확인하시고 가셨어요. 벌점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놀라시더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런 좋은 결과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비판의식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현재 교육의 문제가 뭘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 문제가 뭘까? 그리고 어떤 학생이 어떤 습관이 잘못됐을까? 뭐 이런 거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은 좀 안 드는데, 어쨌든 실용성을 위해서는 비판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입식 교육 비판만 하고 실천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입식 교육은 안 좋아 이러면서 사실상 보면은 주입식 교육스러운 학원을 찾아가. 그래서 팁노바 처음에 보면은 왜 주 5일 안 해요? 국비 지원도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국비 지원 가시면 되잖아요. 거기가 더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입식 교육에서 하는 월금 9시부터 6시 뭐 이런 거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싫다고. 나는 내가 낸 결론에서는 그 방식이 가진 좀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런 방식을 교육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나오는 그 교육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고 도입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이 사회에 살다 보면 내가 이 상황을 비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용감해야 돼, 일단.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 교육 시장에는 주입식 교육을 해서 대학 전형까지 가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일단 거기까지는 본인들이 돈을 내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본인들이 돈 내는데 본인들이 공부 잘하든 못하든 F학점을 받든 사실 누가 얼마나 비판을 한다고. 그 본인 인생이고 본인 F 맞으면 본인 인생이 그냥 빠는 거지. 근데 기업은 이윤추구 집단이에요. 본인이 일을 못하면 해고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업은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고 공산주의는 사기업과 시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공산주의 싹 다 망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생산적이고 어떤 이런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인간의 기본 욕구,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욕심부리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빈부격차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런 면은 있을지언정 굉장히 실용적인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개발자를 만드는 데는 현 시점의 학생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회사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비판적 사고고, 그 실용주의적인, 그 누구보다도 실용주의적이고 굉장히 냉정하고 뭐 자기들밖에 모르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런 회사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또는 그들이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더 뭔가 현실을 좀 눈을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회사 들어가서 적당히 살면서 그냥 뭐 회사 욕만 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본인 실력의 문제 아닐까?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악플도 달고 욕도 많이 먹는데 사실 그걸 제가 이해해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뭔가 비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곳, 이런 거를 학생들의 비전을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도 보면은 지나가다가 노숙자들 보면 옛날에 막 그랬었어요. 저렇게 안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사실 그런 거 좀 있잖아.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해도 사실 노숙자 본인들도 알고 있을걸요. 옛날에 나 잘 나갔었는데 지금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러면서 사실 직업에 귀천 없다 그러는데 저는 노숙자가 꿈인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직업의 귀천이 은근히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현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기술의 발전의 기본은 불편함과 비판이에요. 봐봐요. 기존 기술의 불편함을 그냥 참고만 있겠는가? 아니면 비판하고 개선할 텐가? 뭐가 실용적이고 인간적인가? 비판이 없는 나라는 불편함이 없기에 발전이 없다. 대표적으로 쿠바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실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사실 알았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북한도 그런데 쿠바가 1960년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지금은 또 열심히 다시 개발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사실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보면은 1970년대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이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망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공산주의가 망하기 힘들었던 게 서로 사회 자체가 비생산적이 되어가는 거를 비판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우리나라 제품이랑 북한 제품이랑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 제품 훨씬 훌륭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우리 집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 맛이 왜 안 팔릴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잖아. 그리고 제품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사기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발전시켜봤자 내가 나한테 이득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발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 시점에, 현 사회에, 현 개발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하고 비판하고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라 제가 적나라하게 제 생각들을 다 얘기 안 해서 이 정도인데, 사실은, 굉장히 수업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더 직관적이고 더 비판적으로 사실 수업 때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돈 내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허무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모두 풀 생각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 좀 공격적이고 불편하게 얘기를 하고, 블로그에도 제가 5년 전부터 굉장히 업계를 존나 욕했어요. 진짜 미친듯이 욕했어. 지금 보면 좀 오글거리는 글도 있는데 근데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이상적이고 막 인터넷에만 보면 이상적인 자꾸 그런 얘기만 하길 원하는데, 근데 그 비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좋은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연봉에 우리 학생들 가는 그 회사들 보면 비교적 어떤 좀 꼰대 회사는 거의 없고 그 뭐 약간 좀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서 연봉도 높아요. 대기업들 다들 좋아하시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뭐 좋은 기업 있지만 사실 대기업은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이 크다 보니까 수직적인 구조를 많이 택하고 있고 그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좀 예전 문화를 같이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꼰대 문화가 많아요. 까라멜까란 문화가 많은 곳들이 꽤 많고 나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넓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되게 잘하면은 뭐 어디든 뭐 사실 뭐 이사급 되면 어디든 뭐 선택 권한이 많지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중소기업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좀 제대로 현실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뭐 나름대로 그런 대로 보내는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하기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기업에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런 기업에 보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현실 자체를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결과로 얘기를 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막 쓸데없는 얘기지만 제가 비판적 성향을 가진 이유는 그냥 현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그 복잡도가 굉장히 높고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기간은 한정적인데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좋은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업계에서 지금 1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지만 프로로서 그동안 본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이런 경험은 안 해도 된다는 경험들은 피해가게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비판이 없었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학생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진 스탠스가 그냥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괴리감이 일반 분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늘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옛날부터 팀노바 막 결과로 얘기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제가 그러니까 창업할 때부터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현실에서 승자는 결과 좋은 사람들이거든. 막 열심히 뭐 야부리 털어도 막 의미가 없어. 야부리가 근데 무슨 뜻이지? 그냥 뭐 잡담을 해도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누가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지는 비판하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바라본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약간 뭐 안티가 생기든 뭐 저는 근데 뭐 현업에서도 안티가 있었으니까 그 안티가 생기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냥 뭐 의견이 다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말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제 인성 안 좋은 거 알고, 제가 거지 같은 거 아는데, 그래도 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육업체의 대표로서, 그리고, 업계를 좀, 이런 생각도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바라봐 주셨으면은, 업계를 먼저 한 사람에 있어서, 좀 저럴 수도 있구나. 뭐, 이 정도, 좀 길잡이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